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지난주 BBK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한나라당 박근혜 캠프에서 2000년 11월 제가 MBC 기자 시절에 취재한 화면을 일부 언론에 공개를 했더군요. 화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언론인들의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한 화면 맞습니다. 당시 이명박 이뱅크 회장의 안내로 서울시청 앞 삼성생명빌딩 17층에 있던 BBK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김경준으로부터 이명박 이뱅크 회장과 함께 설명 듣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화면이 미국 법원에 이명박 전 시장 측에 의해서 증거 배제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거 배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 증거 배제 신청을 했을까? 이 화면에 등장하는 BBK 회사, 또 검찰 조서에 나오는 주가 조작 장소인 삼성생명 빌딩 17층, 그리고 김경준과 이명박 회장이 사무실에서 함께 있는 장면, 이 세 가지 사실이 이 사건의 의혹을 푸는 열쇠라는 판단에서 배제 신청을 한 것이 아닐까.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 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과연 이명박 전 시장이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횡령 사건 등에 무관한지를 따져보려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BBK 사건은 공금횡령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사건의 또 하나의 축은 주가 조작에 있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년여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우리나라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명박 전 시장과 재미교포 김경준 씨가 2000년도에 설립한 LKE뱅크와 이명박 전 시장이 단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BBK 등 38개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저질러졌습니다. 주가 조작은 107회에 걸쳐서 1302만여 주의 가장 매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가 조작은 옵셔널 벤처스 벤처 투자 회사가 외국인에게 M&A 된다는 풍문을 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2,000원대에서 지금 보시는 바처럼 8,000원대로 4배 상승했습니다. 이후 횡령으로 상장 폐지되자 5,200여 명의 소액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A 선데이 저널 보도에 따르면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경준은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미국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있고 우리 법무부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소 중지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의합니다. 이 사건이 기소 중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기소 중지돼 김경준에 대한 사문서 위조, 특경가법 위반, 증거거래법 위반 등이 기소 중지되어 있습니다. 기소 중지되어 있으면 검찰 수사가 안 끝난 거죠? 검찰 수사가 안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이 검찰에서는 관련이 없다.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은 김경준에 대한 횡령 등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은 저희들 지금 사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에서 조사 결과가 안 나왔다.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김경준 외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런 그런 의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이 사건 말고 신택 소송 사건 있지 않습니까? 신택 소송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사건이 소가 취하되면서 무혐의로 김경준, 이명박 다 무혐의 처리됐죠? 예, 그건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측에서는 그 사건이 무혐의 된 것을 가지고 이 사건이 무혐의 됐다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는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여러 개의 회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무혐의 된 사건은 신택이라는 그 회사에서 그 BBK 를 상대로 한 그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셔널 벤처스 소액 투자자들이 낸 소송 사건은 현재 기소 중지돼 있고 검찰 수사도 끝나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 무혐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는 이제 아까 그 사건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는 다른 회사입니다. 옵셔널 그렇죠. 벤처스 코리아 대표 김경준이 지금 피의자로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이 사건에는 피의자가 김경준이기 때문에 김경준 외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명박 시장이 이 사건이 내가 무혐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 기록에는 이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대표 김경준 기소 중지 사건에는 이명박 전 시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혐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대로 됐냐 이거죠.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네. 지금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현재 미국 법원에도 이 사기죄로 지금 소송당해 있습니다. 이 김경준과 이명박 측은 서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사기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현재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사기죄로 고소된 이유는 이 99년에 김경준을 만나서 LK이뱅크를 함께 세워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숫장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 정치가로서 다시 재기하지 않고 사업가로서 남겠다. 둘째, 이명박 씨는 이 사업의 의사결정권자이지만 사일런트 파트너, 즉 배후 동업자로서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하겠다. 셋째, 의사결정권자인 이명박 씨는 이 회사 투자자는 모두 이명박 전 시장의 친인척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명박 전 시장 자신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김경준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경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둘째 구절과 셋째 구절, 둘째 구절은 BBK와 LK이뱅크의 정관에 나오고 셋째는 친인척, 친구들의 돈을 다 갚아줌으로써 입증되기 때문에 이면 계약서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위해서 미국에 보낸 주가 조작 관련 수사 기록에는 이명박 전 시장이 김경준과 함께 세운 LK이뱅크 계좌와 BBK 계좌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이용된 계좌로 명시된 LK이뱅크는 이명박 전 시장이 대주주이고 주가 조작 사건이 벌어질 당시 대표 이사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정부? 특별 개인에 대한 인신공개 하는데 이게 돼요? 네? 빨리 질문 주세요, 이거.
이거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왜 방해합니까? 왜 이러고 있냐? 들어가세요! 빨리 주시세요! 아니, 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본인장이 사는 대정부 지구하고 무슨 일이야? 들어가! 대정부 지구 가는 왜 지금 안 나왔어? 보고 있잖아. 왜 안 나왔어? 들어갑시다. 왜 안 나왔어? 왜 지금? 뭐 대정부 지구 왜 이게? 가만히 있어! 강의할 때를 해야 되겠어! 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게?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게 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무슨 본회의장에 이번 대정부 질문 의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과잉 충성하지 마세요. 과잉 충성. 검사 수사가 이게 대정부 질문하고 무슨 상관이 정부하고? 그러면 멈춰주나? 과잉 충성하지 마세요. 정부 정치에 관한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손 들지 마세요. 창피한 줄 알아. 바람 싸움하지 마세요. 창피한 줄 알아. 발언 신청 얻고 발언하라고. 제 질의에 나오는 자료들은 금감원 자료, 그리고 미국 재판 기록,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수사 기록 이외에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LK 이뱅크의 회사 소재지는 삼성생명 빌딩 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BBK의 사무실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LK 이뱅크 이명박 대표이사의 인장이 찍혀있는 이 당시 임대계약서를 보면 BBK와 LK 이뱅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도 주가 조작은 삼성생명 빌딩 17층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수사 기록 맞죠? 주가 조작은 삼성생명 빌딩 17층 바로 이 장소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이명성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명성은 알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지 마.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 검찰이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몰수 재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우리나라 검찰 수사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하는 겁니다. 검찰 수사는 지금 현재 계속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위 여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기소 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김경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가 김경준 혼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확인해 줄 그런 단계에 이 좀 전에 본 화면이 우리나라 검찰 수사 기록이거든요. 미국 법원에 제출된.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저희들이 네.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때 그렇죠. 김경준의 범죄 사실을 그렇죠. 그 증거 자료와 함께 미국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준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증거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LK 이뱅크에 대한 수사 계좌가 계속 나옵니다. 예. 보통 이렇게 계좌가 나오면 이 계좌와 관련된 사람을 보통 수사를 하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 김경준에 대해서 금감위에서 고발이 금융감독원에서 옵션을 벤처스 주가 조작 등 정근거래법 혐의로 김경준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이 김경준이가 옵션을 벤처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이런 걸 병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고발하기 전에 이미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도피하였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기소 중지한 그런 사안입니다. 다시 오면 수사가 재개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LK 이뱅크가 제작했던 브로셔 보시겠습니다. 이 브로셔에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인물이 김백준입니다. LK이뱅크의 정관에 이 발기인으로 이명박, 김경준, 김백준이 등장하는데 이 김백준은 서울 메트로, 옛 서울 지하철 공사 감사입니다. 그런데 BBK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6월 7일자로 사임을 하셨더군요. 이 현재 이명박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전 시장 캠프 내에서 김백준 씨는 이명박 씨의 바로 옆방을 쓰고 있다고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7년에 LK이뱅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김백준은 LK이뱅크의 이사를 2차례 사임했다가 2007년 올해 3월 30일 다시 또 임명됩니다. 이 법인 등기부 등본과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이명박 캠프의 조직 내선 전화번호부를 비교해보면 겹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 이화복, 당시 언론 담당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안순영, 대학 동창이고요. 이사 김백준, 총무팀을 맡았습니다. 현재 LK이뱅크 대표이사는 이명박의 대학 동기인 안순용 씨, LK이뱅크 감사 이화복 씨 등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LK이뱅크 정관을 보겠습니다. 이 정관을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지금 그 정관이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공개 목록에는 LK이뱅크에 출자한 30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김백준 씨가 이사로 다시 등재된 것 봐서 이명박 전 시장이 현재까지 인사권을 LK이뱅크에 그대로 행사하고 있고 LK이뱅크 회사 현재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주가 조작 당시에 LK이뱅크의 이사였던 김백준 씨가 주가 조작 회사인 BBK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서류입니다.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 전문 운영 인력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저가 모르는 주가 조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명박 전 시장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안국포럼에 근무하는 이진영이라는 인물입니다. 남자 전부와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이명박 전 시장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지금 보도돼 있습니다. 이 미국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는 이진영 씨가 LK이뱅크에서 이명박의 개인 비서로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전 차장인 동료 직원 오유선의 자필 진술서에는 이진영 씨가 옵셔널 벤처스에서 2001년 7월부터 주식 주문 입력, 해외 결제 업무, 자금 통장, 인장 관리, 주식 매매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여비서 이진영은 주가 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고 주가 조작 사건과 이명박 전 시장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지금 그 자필 진술서를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은 BBK 투자 정관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은 역시 LK이뱅크와처럼 이명박 시장이 모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 측에서는 이 정관이 위조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가봤더니 공증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원본 대조 필이라는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명박 전 시장이 회장으로 있던 관계회사 중에 마지막으로 이뱅크 증권 중개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출자 및 주주관계 확인서를 보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35억, 김경준 30억, 이상은 9억, 김재정 9억, 에리카 킴 9억, 크리스토퍼 킴 8억 이렇게 해서 1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류 한 장만 보더라도 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김재정은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데 여기에 보면 특수관계인 관련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 기재한 겁니다. 둘째, 크리스토퍼 킴은 김경준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왜 따로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제가 당초 3년 전에 이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했을 때는 정관 등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자료를 금감원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 파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서류 제출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러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이 수사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일부는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된 수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사직당국이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5,200여 명의 소액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또 우리나라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 미국에서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거꾸로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 당당하게 이 문제를 조목조목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당한 실패한 경영인이라면 경제 전문가, 경제 지도자라도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 그 주가 조작 사건의 인물들이 2002년 서울시장 캠프에서 또 현재 대선 후보 캠프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주가 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거나 설사 몰랐다더라도 흔히 소액 투자자로 불리우는 5,252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특히 미국 법원에 사기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또 국법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명예와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그리고 특별검사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